기출 1주차 지문 빈칸 넣기를 통해서 어떤 기출 지문들을 봤는지 기본이 되는 것들 맛배기로 뭐 이게 이제 맛배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가랑비에 옷 줬듯이 자꾸 어떤 것인지 반복해서 보다 보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보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오다 가다 시간 날 때 짬짬이 봐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은 권리 변동에서 꼭 구별해야 될 게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었죠. 원시 취득,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시험 문제 나온 거, 우리 시험에서 나온 거. 부동산 점유 취득 시한 소유권 취득.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 이런 것들이 원시 취득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죠. 1번, 부동산 점유 취득 시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죠.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 자, 2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이 있었다는 거죠. 이때 제2매수인에게 이전된 등기는 무효니까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정,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정은 설령 선이라 하더라도 제2매매가 유효다. 그래서 나도 유효다. 라고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가 된다 그랬죠. 제2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일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제2매수인과 거래한 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선악불문하고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꼭 기억해야 되죠. 자, 3번 불공정한 행위에서 대리인에 의한 행위가 불공정한 행위가 되는 경우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 기준 판단, 본인 기준. 자, 4번 비진이 표시라고 되어 있죠. 107조 암기하자 그랬죠. 1항.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 이게 원칙이죠.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니까 뒤집어서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라면 그러면 유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매매계약서 비진이 표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때 유효하다 라고 해야죠. 선의 무과실일 때 선임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5번 가장소비대차 계약에서 가장대주가 파산했을 때 그 가장대주,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제인은 가장채권자의 포괄승계인이지만 제3자에 해당한다 그랬죠. 또 하나 기억할 게 뭐예요? 파산관제인의 선악은 파산채권자들의 선악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파산채권자 모두 악의여야 파산관제인도 악의. 파산채권자의 일부가 선이라면 파산관제인도 선이. 거기까지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6번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 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했다. 자, 의사는 부동산 거래죠. 표시는 연대 보증이죠. 즉 의사원 표시가 불일치하죠. 따라서 무슨 착오예요? 표시상 착오죠. 표시를 잘못하는 표시상 착오에 해당이 됩니다. 7번 상대방은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 제가 몇 번을 그려드렸습니다. 갑이 을과 계약을 하는데 즉 갑의 상대방이 을인데 상대방 을이 아닌 제3자가 사기라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한하여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또는 악의 또는 과실이라고 해야 되죠. 여기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렇게도 해도 되죠. 조문은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이렇게 돼 있고요. 그걸 말을 바꿔서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렇게 바꿔도 되죠. 8번 의사표시한 사람이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즉 한정후견이 게시가 되거나 성년후견이 게시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다 미치지 않는다. 111조 이하. 9번 124조 자기약 쌍방대리 원칙적 금지. 다만 본인 허락이 있을 때 채무 이행 이거 할 수 있죠. 본인 허락이 있을 때 자기약 쌍방대리 할 수 있고 채무 이행은 본인이 허락이 없어도 할 수 있죠. 그런데 9번 본인이 허락이 없이 자기약을 했어. 이거 뭐예요? 무권대리라고 그랬죠. 무권대리로서 무효죠. 다만 무권대리는 본인이 뭐 하면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여기서 조심할 게 뭐예요? 유효한 대리행위가 되는 거지 유권대리가 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조심하자 그랬어요. 유권대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뿐 유권대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10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죠. 대리인의 대리인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10번까지 복대리까지 살펴봤고요. 무권대리 지문 안 봤네요. 무권대리 지문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짝 지문을 좀 추가해서 가로놓기로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리까지 1주차에 살펴봤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반복을 자꾸 해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반복들을 안 하세요. 반복들을 안 하고 한 번만 보고서 한 번만 듣고서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 번 듣고 이해하면요. 이 공부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네, 못 알아듣겠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어도 3번 이상, 같은 걸 적어도 3번 이상은 반복을 해야 뭔가 조금 알아듣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